자,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 73페이지 취득시 법률관계 1번 소유자 갑과 을과의 관계예요. 소유자는 완성자 을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얌전히 등기 넘겨줘야 돼. 따라서 토지 넘겨 소유권에 의한 물청 인도 청구할 수 없다 동그라미. 또 20년치 월세 내나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동그라미. 소유자 갑은 시효 완성자 을을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이 돼요. 자, 별 3개 하시고. 자, 2번 왼쪽이죠. 자, 시효 완성 전에 동그라미 하시죠. 전 동그라미. 시효 완성 전 소유자가 갑이 제3자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했네요. 시효 완성자 을은 이 병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로 끝나요. 왜? 왼쪽이니까. 이놈이 쭈쭈쭈 오죠?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거든. 자, 이 말의 같은 의미가 괄호 문구예요. 괄호 문구로도 시험 나와. 왼쪽으로도 나오고 괄호로도 나오고. 시효 진행 중 이 부동산이 전전 양도됐네요. 즉 팔렸다는 얘기죠. 시효 진행 중이니까 아직 시효 완성 전이라는 의미예요. 시효 완성됐네요. 그러면 시효 완성자 을은 맨 마지막 왼쪽에서 맨 마지막에 박혀있는 그놈한테 등기 주세요 할 수 있다예요. 즉 이 문장은 시효 진행 중 팔렸다는 얘기는 시효 완성 전에 팔렸다는 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자, 이 판례에 별 3개 하시고. 이제 3번 시효 완성 후 팔았네. 오른쪽 아까 그림에서 오른쪽 시효 완성 후 동그라미. 을 앞으로 등기하기 전에 제3자 병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네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네요. 그럼 이놈은 시효 완성 후 취득한 사람이죠. 따라서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는 갑인데 이놈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갑이 아니죠. 따라서 이놈한테는 취득시 주장할 수 없다. 여기 왕별이에요. 왕별 6번. 이게 가장 많이 나왔어. 그래서 시효 완성 후 소유권 취득한 병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어요. 이놈한테 뺏깁니다. 이놈이 나가세요 하면 얘는 이 짐 싸야 돼. 어른 이제 짐 싸야 돼. 왕별. 자, 어디로 가느냐? 한 장 넘겨요. 한 장 넘겨요. 불법행위 책임 4번. 자, 불법행위 책임 나오려면 반드시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소유자 갑이 을의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자 동그라미 알고 처분. 알면서 처분. 갑이 내 시효 완성 사실 너 알고 처분한 거야. 그러면 속으로 뱉어. 나쁜 놈. 나쁜 놈 하면 불법행위 성립. 따라서 나는 갑한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로 끝나야지. 자, 불법행위로 물어야지. 오른쪽 소유자 갑과 완성자 을 사이에 자 밑줄 계약상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한 것은 아니다. 계약상 채권 아니다. 밑줄하고 외워요. 계약상 채권 아니에요. 법률 규정이잖아 지금 우리는. 따라서 법정 채권이야. 법률 규정에 따른 채권이기 때문에 을은 갑을 상대로 채무 불이행 책임은 물을 수 없다로 끝나야 돼. 채무 불이행 책임은 물을 수 없다. 불법행위 책임으로 물어야 돼. 불법행위 책임. 이거 2개 묶어서 별 3개 하시고. 자, 5번 시효 완성 후 점유가 승계됐네요. 즉 을이 A한테 팔았네요. 시효 완성 후 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는 A를 말해요. 자, 전 점유자 을의 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해서 소유자 갑에게 A가 직접 등기 주세요 할 수는 없지. 이유 직접 나왔잖아. 직접 나오면 소수는 없다지. 직접 안 돼. 세트 대위. 자기 암놈을 대위에서 받아와야죠. 대위는 있다로 끝나지. 별 3개. 여기까지가 별 3개예요. 별 3개짜리. 왕별짜리. 자, 안 한 별 3개를 합니다. 이제 들어봐요. 3월까지 못한 별 3개.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할 거예요. 잘 들어봐요. 을이 시효 완성자.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는 갑. 시효 완성한 후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갑이 병에게 매매로 팔았네요.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았네요. 병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는 갑인데 병은 제3자죠. 따라서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아니니까 을은 이 병에게 대항할 수, 취득주 주장할 수 없다. 두 번째 나와요. 자, 갑이 병이라는 은행으로부터 실선으로 하지 30억을 대출받아요. 시효 완성 후에 시효 완성한 후 30억 대출받아요. 병은 당연히 담보대출 저당권을 받죠. 병은 저당권자. 시효 완성한 을이 이 저당권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즉 은행 나 시효 완성했으니까 당신한테 내가 돈 안 빌렸으니까 말소하세요.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론 대항할 수 없다. 시효 완성 후 권리 취득한 이한테는 대항할 수 없어. 따라서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여전히 병의 저당권이 자기 등기부 등본에 박혀 있어요. 이걸 담보권에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요. 즉 돈은 이놈이 빌렸는데 자기 아파트에 저당권이 설정된 거죠. 물상 보증인 지위게 돼요. 안 없어져요. 대항 못해요. 왜? 오른쪽 놈은 다 대항 못해. 세 번째, 이 갑이 명의 수탁자. 내가 부인한테 아파트를 명의신탁했어. 배우자 명의신탁은 탈법 목적이 없으면 유효해요. 자, 부인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어. 갑이 명의 수탁자였어. 아파트 하면 안 되지. 토지 할게요. 토지를 내가 내 부인한테 명의신탁을 맡겼어.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는 이놈이 수탁자네. 부인이네. 문제는 시효 완성한 후 남편이 이 명의신탁은 유효한 명의신탁은 해지가 가능해요. 우리가 전에 3월달에 했던 것은 무효죠. 무효는 해지란 말이 나오면 안 된다겠죠. 하지만 유효, 배우자, 정중 명의신탁은 탈법 목적이 없으면 유효면 나중에 해지하고 소유권 다시 남편이 넘겨받을 수 있어요. 명의신탁 해지를 하고 병인 남편인데 남편이 신탁자죠. 명의 신탁자에게로 등기를 회복해요. 남편 명의로 회복합니다.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박히겠죠. 시효 완성 당시에는 갑 명의 수탁자였는데 시효 완성한 후 등기가 신탁자로 넘어갔어요. 시효 완성자는 이 명의 신탁자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생각하지 마요. 있다 없다? 생각하지 마. 다 지금 동네가 같잖아. 그 그림이 중요하다니까. 시효 완성 후 권리 취득한 놈한테는 절대 대항할 수 없다요. 중요한 건 얘야. 시효 완성한 후 권리 취득한 놈한테는 취득시효 완성자는 아무것도 대항할 수 없어. 또 나와요. 자, 그림으로 기억하시란 얘기예요. 시효 완성 전에 이 부동산에 병이라는 가등기가 박혀 있네요. 병에 가등기가 박혀 있어. 그러면 이 부동산에 가등기가 박혀 있다는 얘기는 병이 갑에 대해 어떤 채권이 있었을 거고 이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 이놈이 꽂았겠죠. 소유자는 갑인데 이놈은 가등기 권리자죠. 아까 생각해요. 채권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꽂을 수 있잖아요. 이놈이 아까 을이야, 을. 그 후 한 5년 전에 박았다고 해봐요. 병이. 아니면 1년 전. 어찌됐든 시효 완성할 때 가등기가 박혀 있어요. 그 부동산을 내가 시효 취득했지. 그 후 가등기 친 놈은 나중에 본등기 칠 수 있죠. 병이 본등기를 쳤어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쳤다는 얘기는 이제 소유권 등기하고 같죠.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얘기지. 자, 취득시효 완성자 을은 박혀있는 가등기에게 시효 완성 후 본등기를 친 이 병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동네가 다 같은 동네예요. 즉 시효 완성 후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놈이나 저당권 박은 놈이나
수탁했다가 맹신탁했다가 소유권을 회복한 신탁자나 가등기 박아있던 놈이 나중에 본등기를 한 경우나 시효 완성 후 이놈 아니죠? 갑이 아니죠?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아니죠? 갑이 아닌 놈한테는 아무한테도 대항 못해요. 더 취득시효 대항할 수 없다라고 끝나야 돼요. 없다. 얘들은 다 삼자예요. 갑이 아니죠. 갑이 아니네, 병이네. 그래서 일부러 다 병으로 맞췄어요. 갑한테만 등기 주세요 하지. 병한테 못해. 이 세 놈은 소유자죠. 소유자. 이놈은 저당권자. 저당권자한테도 대항 못해요. 그래서 이게 취득시효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놈이에요. 이 세 놈. 가장 어려워. 하지만 이제 맞출 수 있어요. 그림으로. 생각할 거 없어. 이놈하고 같이 밀어버리면 돼. 시효 완성한 놈은 갑인데 그거 병으로 바뀌었어. 명의 신탁자든 본등기 친놈이든 저당권 박은 놈이든 매매로 산 놈이든 시효 완성 후 새로 권리 취득한 놈한테는 을은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다로 끝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정리해요. 자, 6번부터 갑니다. 6번. 74페이지에 6번. 시효 완성 후 소유자 갑이 제3자 은행에 저당권 설정했죠? 시효 완성 후 권리 취득했죠? 볼 것도 없어. 대항할 수 없다. 자, 이제 내용 봅니다. 시효 완성 후, 자, 후 동그라미. 소유자 갑이 제3자에게 저당권 설정, 시효 완성자는 후가 떴죠? 후가 뜨면 무조건 없어요. 얘는 대항할 수,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으니까 문장은 이게 나와요. 을은 지가 등기치더라도 저당권이 박혀있는 담보권, 제한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면 맞는 지문인 거예요. 저당권이 박혀있는 소유권을 취득해요. 맞는 거야. 그래서 대항 못하니까 박혀있다는 얘기지. 대항하면 말소시킬 수 있는데 말소 못 시켜. 자, 별 3개. 별 3개. 자, 앞으로 와요. 73페이지. 73페이지. 어디를 가느냐. 3번에서 오른쪽 3번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판례 옵니다. 5번째 시커먼스. 자, 시효 완성 당시 갑이 수탁자였네. 맹수탁자 밑줄. 시효 완성 당시 밑줄 수탁자. 그런데 시효 완성 후 동그라미. 시효 완성 후 이게 키워드요. 시효 완성한 후 기존 명의 수탁자 갑에게서 명의 신탁자 병으로 다시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됐죠. 그러면 이 명의 신탁자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인 수탁자가 아니죠. 따라서 이 놈한테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 동그라미. 수탁자하고 신탁자는 별개예요. 부부가 한 몸이야? 부부가 일심동체예요? 아니야, 별개야. 자식하고 아버지만 같은 놈이고 부부는 완전히 별개야. 별개. 전혀 다른 놈이에요. 그래서 수탁자 신탁자는 전혀 다른 놈. 따라서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다. 그 밑에 아직 등기하지 이걸 읽고 이제 이해를 해야 돼. 자,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 을은 자, 시효 완성되기 전에 이 부동산에 이미 박혀 있던 가등기가 있었고 그런데 시효 완성 후 이 가등기 권리자가 나중에 시효 완성 후 동그라미 또 시효 완성 후 저기 가등기 밑줄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 그렇게 밑줄 치세요. 그래야 이해가 가. 시효 완성할 때 이미 밖에 있었죠. 그런데 시효 완성한 후 이놈이 본등기를 쳤네. 자, 밑줄 본등기 친 놈한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다. 이유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는 갑이죠. 근데 이놈은 병으로 바뀌었지. 전혀 다른 놈이야. 따라서 제3자한테는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어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갑한테만 할 수 있지. 얘들은 다 병으로 나와. 병. 3자. 그래서 괄호에 제가 얘들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아닌 3자다 이렇게 박아놨어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는 갑이죠. 그런데 얘들은 신탁자든 본등기 친 놈이든 갑이 아니거든. 병이야, 병. 그래서 시효 완성 후 권리를 취득한 제3자 병 애들한테는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다. 2개 묶어서 별 3개 하세요. 2개 묶어서 별 3개. 자, 여기까지 별 3개를 다 했어요. 별 3개가 한 몇 개 될 거예요. 30개, 40개 중. 그래도 해야지. 자, 이제 별 2개짜리, 하나짜리 이제 쭉 정리해 버릴게. 71페이지 가요.
71페이지 다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순서대로 교재 순서대로 별 박을게요. 자, 20년간의 점 2번에서 기산점 점유 개시 시로부터 기산 임의 시점 선택할 수 없다. 밑줄 아무 때나 찍을 수 없다. 하지만 시효 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없어요. 값으로 똑같죠. 그렇다면 아무 때나 찍을 수 있다. 이거 별 하나. 그 다음 한 장 넘겨봐요. 아니야. 그냥 갈게요. 등기 맨 밑에 판례 봅니다. 내가 시효 완성했는데 이 토지가 아직 미등기 상태네요. 미등기 부동산을 시효 완성했네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주인 찾아서 보존 등기하고 내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해요. 미등기 부동산이라고 해서 시효 완성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조건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니까. 별 하나. 얘는 흘러가요. 별 하나짜리는 나중에 안 해도 돼요. 할 뿐만 해. 정답하고 상관없어. 흘러가.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어. 자, 다음 페이지에 어디로 가느냐. 취득시 효과가입니다. 소유권 취득의 소급표 있죠. 4번에 1번. 72페이지 왼쪽. 자, 취득시효는 점유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밑줄. 처음 20년 전으로 거슬러 처음부터 소유권 취득 소급표가 있어요. 따라서 그동안의 점유는 괄호 소유자로서 적법한 점유죠. 20년간의 점유는. 따라서 부당이득이 아니죠. 그래서 점유기간 중 시효기간 중 발생한 월세, 임료 이거 가백에 반환할 필요 없다. 왜? 지거야 지거.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죠. 그거하고 똑같아. 자, 이거 두 개 묶어서 별 2개. 그래서 소급하니까 부당이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월세 돌려줄 필요 없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오른쪽 1번하고 연결돼요. 얘가 오른쪽 1번하고 연결돼. 부당이득 반환 쟤는 못하고 나는 돌려줄 필요 없고. 자, 이제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3번을 가봐요. 3번에 두 번째 판례 갑니다. 소유자 갑이 자 3자에게 처분했네요. 이 3자 병이 이 매매 적극 가담했네. 알면서 처분. 그러면서 팔았으니까 배임행위 적극 가담 떴죠? 적극 가담 네 글자가 뜨면 무조건 반사회 이 매매는 무효. 그러면 무효니까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하겠죠? 무효등기니까 시효 완성자 을은 소유자 갑을 대위해서 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로 뜨면 맞는 지문이에요. 자, 적극 가담 알면서 처분했죠. 밑줄 오른쪽 첫 번째 오른쪽 알면서 팔았죠. 배신 때는 거야. 배임행위 이거 몰라도 적극 가담 떠버렸죠. 적극 가담이 뜨면 무조건 이 법률행위 매매계약은 반사회 무효. 적극 가담 밑줄 무효 동그라미. 무효니까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하고 무효등기니까 말소해야겠지. 대위 나오면 무조건 이따로 밀어버리면 되고. 적극 가담 반사회 무효. 자, 잠깐 여기 보세요. 시효 완성한 후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나중에 어떤 사유로 얘가 나가란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살고 있었어. 근데 한 5년 지났나? 5년 지난 어느 날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병에게서 갑으로 소유권이 다시 돌아왔네요. 어떤 사유로 넘어간 소유권이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회복됐다면 얘는 술 먹다가 술을 빨리 그만 먹고 세수하고 쫓아갑니다. 등기 내놔. 자, 세 번째 봐요. 자, 시효 완성자는 제3자 병에게 시효 완성 후 취득했으니까 읽어봐. 읽어줘. 크게 읽어줘. 목소리 크잖아. 너무 해봐. 큰일 났어. 자, 시효 완성자 을은 3자에게 취득시 주장할 수 없을 뿐. 자, 을의 갑에 대한 종전 소유자 갑에 대한 등기 지정권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아요. 즉 병에게 시효 완성 넘어갔을 때 얘한테 대항을 못 한다는 거지. 갑에 대해 가지고 있는 등기 지정권 자체가 소멸하는 건 아니야. 따라서 시험은 이제 이게 나와요. 그 후 병에게 넘어갔는데 그 후 어떤 사유로 종전 소유자의 갑에게 소유권이 회복. 자, 회복이 동그라미. 소유권이 갑한테 다시 회복 이 두 글자가 보이면 이제는 시효 완성자는
갑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회복했다. 이제는 등기죠 할 수 있다. 왜? 얘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니까. 자, 그러면 그 위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이거 묶어서 별 2개 하시는 거예요. 별 2개. 종종 잘 나와요. 3개 밀렸을 뿐이지 2개까지는 좀 나와요. 물론 정답 지문 아니야. 정답 지문은. 자, 밑에 그 밑에 판례 갑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것도 처음이에요. 설명 한번 들어봐요. 처음 한 것 같은데. 을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갑 병한테 매매로 넘겼죠. 등기. 시효 완성 후 병이 소유권 취득했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죠. 주장할 수. 문제는 등기 박은 때로부터 얘가 나가는 소리를 안 해요. 시간이 또 지나요. 등기 박은 때로부터 계산합니다. 다시 20년. 아하, 엄청나죠? 제3자 병에게로 등기가 넘어간 소유권이 변동된 시점으로부터 다시 20년이 지나면 다시 취득시효 완성. 2차 취득시효라고 해요. 이게 1차 취득시효 20년. 병에게 팔았는데 얘는 대항 못하죠. 그런데 얘가 나가는 소리도 안 해서 얘도 계속 점유하고 있었어. 그 사이 병이 나가는 소리를 안 해. 쭉쭉쭉쭉 시간이 또 20년 지났어. 2차 취득시효 완성. 따라서 을은 2차 취득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달라 할 수 있다. 만약 중간에 정한테 팔았어. 그럼 쭉 정 오겠죠? 할 수 있다. 이때 바로 이놈한테 해야 돼. 만약에 또 안 하다가 정한테 해야 되는데 무한테 갔어. 그럼 또 못 하는 거야. 또 20년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게 바로 2차 취득시효예요. 결국 이건 잘은 안 나오지만 한 번 나왔어요. 그럼 또 발해봅니다. 제3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계산점으로 삼아. 언제가 계산점이냐? 등기 시점이요. 소유권 변동. 등기 박은 이때부터 다시 20년. 그러면 2차 취득시효 완성. 따라서 시효 완성자는 그 당시 저기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달라 할 수 있다. 2차 취득시효. 별 하나만 났어요. 잘 안 나와요. 자, 넘겨봅니다. 다 한 것 같아. 다 했어. 끝. 끝. 자, 등기부 취득시효 갑니다. 많죠? 그러니까 3개, 5개 보고 그게 어느 정도 내게 됐다 한 사람은 2개 가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마요. 3개, 5개도 10 몇 개 되니까 거기서 정답쯤 나올 확률이 80%예요. 진짜예요. 나머지는 흘러가.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법조문. 일단 소유자로 등기가 박혀 있어야겠죠. 등기한 작업 기간은 10년. 점유 모습이 5개까지 필요해요. 평원 공연 자주 당연히 필요하고, 점유 취득시효 없는 요건. 선의 무과실로 점유해라. 이 2가지 선의 무과실 점유까지 추가돼요. 그러면 10년 지나면 짠!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등기돼 있죠. 따라서 바로 소유권 취득. 이미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걸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해요. 자, 봐봐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런 경우를 위해서 인정된 거예요. 을이 갑부동산을 위조해서 등기 쳤어요. 그 다음 병에게 팔죠. 이전 등기 매매를 통해서 등기 넘겨줬네요. 위조 등기니까 무효. 병은 소유자로 믿고 산 선의의 3자. 하지만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놈은 앞놈 등기가 무효, 이놈 등기도 무효. 소유자는 맨 앞놈 말소 등기 없이. 얘는 갑이 찾아오면 뺏깁니다.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니까. 문제는 소유자로 등기, 무효 등기죠. 얘가 인도받아서 10년을 살면 돼요. 10년. 평원, 공연, 자주, 선의 무과실. 이렇게 10년간 점유하면 짠!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바로 이 시점에 등기 박혀져 있으니까 소유권 취득. 그러면 얘 소유권은 날라가요. 등기부 취득시 얘가 소유권 먹었으니까. 한 건물에 소유자 2명은 안 되거든.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 즉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냐?
등기부 취득 시효는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없죠? 이거 보완하는 제도예요.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등기 믿고 산 이 소녀 3자에게 10년만 버티세요. 10년만. 근데 문제는 10년을 못 버티지. 갑이 진작 찾아오지. 그래서 어찌됐든 10년을 버티면 등기한 자가 평원공연 자주로 선의 무과실 점유하면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따라서 이 등기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 있어 등기는 무효 등기라도 무방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99% 무효예요. 만약 등기가 유효면 바로 소유자지. 등기부 취득시효 나올 일이 없지. 무효 등기라도 무방하다. 그다음 병이 중간에 5년 살다가 정한테 매매로 팔았어요. 자, 정이 5년을 살았어. 등기 꽂고. 정은 등기도 5년, 점유도 5년밖에 안 되죠. 10년이 필요한데 그때는 암놈 합산하면 돼요. 점유도 합산하고 얘 등기도 합산해. 등기 승계 인정되고 점유 승계도 인정돼요. 점유 끌어쓴다겠죠. 합산. 점유 승계하고 등기 승계란 것은 암놈 점유 기간, 암놈 등기 기간을 합산한다는 얘기예요. 합산. 그래서 이 등기는 10년간 꼭 자기 앞으로 갖출 필요는 없고 암놈 등기까지 합쳐서 5년 갖추면 돼요. 이게 등기의 승계가 인정된다 그래요. 자 봅니다. 1번 10년간 등기한 자가 10년간 5가지 점유물수로 점유할 필요가 있죠. 자, 첫 번째 판례. 이 등기는 꼭 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고 무효 등기라도 상관없다. 밑줄. 그냥 이렇게 흘러가요. 무효 등기라도 무방하다 하면 맞는지 뭐 별 하나 하시고 밑에 점유의 승계도 인정되고 등기 승계도 인정된다. 자, 등기 승계 인정된다. 여기 별 3개 하시고 잘 나와요. 점유취득시에서 등기부에서 가장 잘 나온 게 이놈이야. 등기 승계 인정된다. 따라서 꼭 자기 앞으로 10년간 등기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앞사람 등기까지 합해서 10년이면 된다 그 의미예요. 합쳐라. 점유기간도 끌어쓸 수 있고 등기기간도 암놈기간 합산할 수 있다. 별 3개. 자, 오른쪽 5가지 점유 모습. 평원공연 자주 선의 무과실로 점유해야 돼. 자, 선의까지는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죠. 아까 다 한 거예요. 따라서 스스로 입증. 여기는 묶어서 별 하나만 하시고 왼쪽 판례 2번째를 합니다. 작년에 나왔지만 좀 중요해요. 자, 한번 봐봐요. 이걸 하려면 이중의 소유권 보존 등기 그걸 해야 돼요. 페이지를 등기 파트로 넘깁니다. 등기 파트 페이지가 52페이지. 52페이지 왼쪽 맨 위 2번 중복 등기 이중의 소유권 보존 등기 있죠. 중복 등기 52페이지 맨 위 중복 등기 이중의 소유권 보존 등기 있죠. 아, 찾았죠. 자, 등기법에서 이거 배웠을 거예요. 중복 등기. 등기법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민법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여기서는 안 나와. 그러니까 안 하지. 안 중요해. 30년에 한 번 나왔어. 한 번. 30년에 한 번 나온 건 안 나온 거예요. 자, 봅니다. 갑이 건물을 신축했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박았어요. 그런데 그 후 몇 년 살다가 을에게 팔아요. 이 건물을 팔아요. 돈 받고 매매로 팔아요. 그러면 을은 매수이니까 이전 등기 박아야겠죠. 그런데 이놈이 보존 등기를 박았어. 보존 등기를. 자, 1부동산에는 등기 기록은 하나여야 돼요. 그게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 등기법을 지배하는 원칙이죠. 그런데 보존 등기가 두 개가 생겨버렸죠. 등기 명인을 달리 해서. 그러면 어느 하나는 없애야 돼요. 등기부가 2개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먼저 됐으니까 5월 1일, 이건 2달 뒤 7월 1일 됐다고 해봐요. 선등기, 후등기인데 후등기가 보존등기가 무효로 날릴까요? 예등기를 무효로 날릴까요?
자, 얘가 그래요. 판사님, 저 돈 주고 샀는데요. 저 돈 주고 샀는데요. 판사님이 좋아하시는 실체관계 부합으로 유예 좀 해주면 안 돼요. 실체관계 부합 안 돼요. 보존등기는 안 돼. 보존등기는 무조건 호등기가 무효예요. 왜? 잘못했잖아. 너는 임마 매매했으면 이전 등기 박아야지. 왜 보존 등기 박았니? 잘못했네. 네가 날라가요. 네가 날라가. 단 예외가 있어요. 99% 호등기가 무효 처리되겠지만 잘못했으니까. 예외. 선등기가 어떤 사유로 무효야. 원인 무효야. 선등기 자체가 무효라면 얘를 살려줘요. 선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얘까지 무효시키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선등기가 예외적 원인 무효라면 얘는 유효로 살려줍니다. 따라서 등기 명의인을 다르게 한 이중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렇게 하면 돼요.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호등기 무효. 호등기가 무효예요. 그래서 봅니다. 등기법에서 중요해요. 이거 민법은 안 나와. 자, 봅니다. 동일부동산에 대해 등기 명의인을 달리하여 다르죠? 갑을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격려됐네요. 자, 선등기가 원인 무효 아닌 한 밑줄. 선등기가 원인 무효 아닌 한 후등기 무효, 설사, 실체, 매매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험은 이게 나왔죠. 후등기, 실체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중복등기는 무효예요. 무효. 중복등기 무효예요. 이유, 왜 중복등기는 무효로 만드냐? 실체가 있으니까 당신 유효로 해드릴게요. 그러면 큰일 나. 이게 특별히 무효 처리가 안 됐으면 얘도 소유자죠. 그럼 한 건물에 소유자가 두 놈이 생겨버려. 그래서 무조건 잘못한 너는 아무리 돈 주고 샀어도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날라가. 소유자가 두 놈 생겼어. 그래요. 자, 이건 해결했어. 이제 와요. 등기부 가요. 등기부. 자, 등기부. 다시 74페이지로 왔어요. 거기 두 번째 판례 볼 거예요. 왼쪽에. 자, 여기 이제 또 설명 들어봐요. 을이 병한테 팔아요. 병한테 매매로 팔아. 중복등기로 격려된 이 보존등기를 박은 을이 병한테 팔아서 병은 이전 등기를 박아요. 당연히 얘가 소유자를 믿고 샀겠죠. 당신은 신축자고 나한테 파는가 보군요. 등기 받고 10년이 지났어요. 즉 평원, 공연, 자주, 선의, 무과실, 등기부 취득쇼가 완성됐죠. 문제는 암놈 등기가 중복 등기로 무효네. 암놈 등기가 이 등기가 무효니까 얘 등기도 무효. 판사님, 저 그러면 등기부 취득쇼 완성 주장할게요. 저 소유권 먹여주세요. 자, 무효 등기라도 상관없고 5가지 요건 갖췄죠. 그러면 얘가 병이 등기부 취득쇼 짠 소유권 취득하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얘가 소유권 취득 갑으로부터 A, B, C 이쪽 등기부 통해서 거래가 계속 됐겠죠. 이쪽 보존 등기 등기부를 기초로 소유자가 반드시 한 명이 있어요. 갑이 계속 살고 있든 아니면 딴 놈이 거래를 했든 이 놈을 인정해주면 또 소유자가 두 놈이 생기는 결과가 발생해. 그래서 중복 등기를 기초로 무효인 경우에는 절대 등기부 취득쇼 주지 않아요. 소유자가 두 놈 생겨요. 두 놈.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중복 등기 이중의 소유권 보존 등기로 무효인 후등기 이놈 무효인 중복 등기로 무효인 후등기를 기초로 하는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중복 등기에 나오면 안 돼. 소수로는 안 돼. 무효. 이렇게 밀어버려요. 중복 등기 보존 등기 두 개 치면 안 되겠지. 무효. 안 돼. 등기부 취득시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밀어버려야 돼요. 모든 걸 이해하고 볼 수 없잖아요. 자, 이거 별 3개예요. 별 3개. 작년에 나왔지만 잘 나와요. 그래서 중복 등기의 경우에는 후등기 무효, 등기부 취득시효도 안 돼. 외워버려요. 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오늘 부합까지 할까? 금방 끝나요. 오늘은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부합까지 할 거예요. 부합은
선점수발 이런 거 안 나와요. 자, 부합 법조문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토지, 갑토지에 을이 나무 무단으로 식재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붙었죠. 부합됐다고요. 부합한 물건 부동산 소유자가 먹습니다. 이걸 부합됐다고 그래요. 부합되는 물건은 나무를 심었다. 나무는 심기 전에 동산이죠. 동산도 되고요. 또 1층 살던 임차인이 증축, 2층을 증축해버렸어. 그럼 증축 부분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건물이니까 부동산이지. 1층에 붙어버려요. 증축 부분은 1층 건물에 붙어버려. 따라서 부합되는 물건은 나무와 같은 동산일 수도 있고 증축 부분과 같은 부동산일 수도 있어요. 부합의 원인은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상관없어요. 자, 이거 묶어서 별 하나만 하시고 이제 시험은 다음 페이지에서 나와요. 중요한 것부터입니다. 1번 토지 부합. 이건 그림으로 그리면 그냥 끝나버려요. 자, 봅니다. 갑소유 토지에 을이 나무를 무단으로 식재해요. 허락 없이 나무를 무단으로 심었죠. 토지 소유자 허락 없이 수목을 무단으로 식재하면 이 나무는 붙어버려요. 부합돼 버려. 따라서 이 나무는 누가 먹어요? 토지 소유자인 갑소유가 돼버려요. 이게 무단 식재하면 부합된다. 두 번째,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올렸어. 무단 신축. 건물은 토지 소유자가 먹어요. 지금 다 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은 절대 부합하지 않아요. 언제나 신축자 소유, 을 소유. 또 을이 허락 없이 농사지어요. 농작물. 자, 을 농작물도 절대 부합하지 않아요. 건물 부합하지 않아요. 농작물 부합하지 않아요. 언제나 신축자 소유, 경작자 소유, 을 거야, 을. 그 다음, 심은 놈이 무단으로 식재한 게 아니라 세입자가 심었어요. 지상, 전세, 임차인이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권, 원에 의한 부속이라고 해서 부속은 독립물을 말해요. 따라서 권리자가 심으면 부합하지 않아요. 이걸 부합 안 된다 해서 단어를 부속물 그래요. 그러니까 권리자가 심으면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 시험에서 부합되는 놈은 이놈밖에 없어. 수목밖에. 나무를 무단으로 식재할 때만 부합되고 나머지는 부합한 게 없어요. 건물 부합 안 해요. 농작물 부합 안 해요. 지상전세 임차인이 심었어요. 권원의 권리자가 심으면 부합 안 해요. 마지막, 덜 중요하지만 수목 미분리 과실을 토지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죠. 등기하거나 명인 방법 갖추면 토지로부터 독립시키니까 이 경우에는 또 부합이 안 돼. 별개의 거래 객체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 독립시키면 또 부합되지 않는다. 이건 제일 덜 중요해요. 건물, 농작물 이 세 개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자, 토지 부합 정리합니다. 토지 부합 적법한. 자, 권원 없이 밑줄. 권원 없이 남의 땅에 식재한 수목. 자, 무단 식재죠? 붙어요. 토지의 부합. 따라서 이 나무 소유권 누가 먹어요? 토지 소유자. 별 3개. 두 번째, 권리자가 심었네요. 이건 부합 안 되니까 부속이라는 단어로 바뀌죠. 원에 의해 부속시킨 물건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권리자가 누구냐? 세 놈밖에 안 나와. 지상, 전세, 임차인. 근데 사용차주도 나온 적이 있어. 사용차주는 임차인하고 똑같이 나와. 공짜로 쓰는 사람을 사용차주. 어찌됐든 지상전세 임차인이 권리에 근거해서 붙였죠? 그러면 권원에 의한 부속으로서 부합하지 않아요. 예 소유. 지상전세 임차인 소유 이렇게 나와요. 지상전세 임차인 소유. 자, 이건 묶어서 별 2개 하시고. 저 밑에 시커먼스 팔레. 건물은 절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농작물도 절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언제나 신축자 소유, 언제나 경작자 소유. 이 2개 묶어서 별 3개 하세요. 별 3개. 건물, 농작물 얘들이 제일 잘 나왔어. 저 첫 번째 무단식재하고. 건물, 농작물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 건물부합 봅니다. 건물부합은 두 개만 보면 돼요. 한번 봐봐요. 갑소유 아파트를 을이 전세 들어왔죠. 또는 세 들어왔죠. 전세든 임차인이든 안방에 벽걸이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 전세권 또는 임차인이라는 권리자가 붙였죠. 갑소유 건물에. 부합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 붙이는 거예요. 따라서 갑소유 아파트에 을이란 소유자가 다른 놈이 붙였어. 벽걸이 에어컨은 이 아파트에 붙어버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사 갈 때 떼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권리자가 심었다. 권원에 의한 부속. 따라서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부속물이라고 해요. 문제는 이거예요. 을이 1층에 살고 있는데 세입자로서 얘가 임차인인데 건물을 2층으로 올려요. 허락받아서 주인 동의받아서 중축을 해요. 건물의 중축이에요. 임차인이 중축해. 항상 무단 중축은 있을 수 없어. 왜? 어떻게 건물을 올릴 거야? 주인 몰래. 허락받아요. 세입자가 올려. 문제는 증축 부분은 권리자가 올렸죠. 임차인이 에어컨 설치했죠. 자, 증축 부분 떼어갈 수 있어요? 못 떼어가죠. 무조건은 아니고 원칙 붙어요.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붙어요. 임차인이 권리에 근거해서 증축했다 하더라도 얘랑 달라요. 기존 건물 붙었다. 부합됐다. 부합됐다는 얘기는 소유자 갑이 먹어버려요. 예외가 있어요. 임차인이 증축할 때 이 2층 부분을 아예 독립을 시켜버려요. 출입구도 계단을 쫙 빼고 모든 거 1층하고 독립시켜. 이걸 구조상, 이 건물 구조상, 이 사용상 독립성을 갖췄다면 반드시 이 말이 떠요. 구조상, 건물 구조나 건물 이용상 기존 1층 건물과 독립성이 있다면, 자, 독립물 나와버렸죠? 독립됐다면 이건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말이 없는 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한 증축 부분은 1층의 기존 건물에 붙어버린다는 얘기는 기존 건물 소유자인 갑이 증축 부분 소유권 취득해요. 그래서 임차인이 증축한 증축 부분은 부합한다. 원칙. 단 예외. 이 증축 부분이 구조로 보나 사용으로 보나 독립돼 있다. 그러면 부합하지 않는다. 여기서 하나 더. 이 1층 건물에 저당권이 박혀 있었어요. 주인이 담보대출이 있겠다는 얘기지. 문제는 세를 줬고 나중에 임차인이 증축을 했어요. 자, 갑이 돈을 못 갚아서 저당권자 이 건물에 경매를 실행해. A가 낙찰받았어요. 문제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증축 부분은 1층에 붙었죠. 그런데 경매법원이 경매 실행할 때 이 존재를 몰랐어요. 따라서 1층 파트만 공고에 띄웠어. 근데 알고 보니까 증축 부분이 있었네. 자, 갑이 그래요. A가 낙찰을 받았는데 갑이 그래요. 법원, 증축 부분은 경매할 때 공고가 안 떴네요. A는 공고상 나타난 1층만 취득해야 되고 낙찰자는 증축 부분 이 파트는 이놈이 취득하면 안 되지 않나요? 공고가 안 떴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매법원이 공고를 했다 안 했든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붙어버리기 때문에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어. 다 통째로 넘어가. 경매법원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건 알아서 하시고 법원 공무원 잘못 물으시고 어찌됐든 소유권 증축 부분은 갑소유 전체가 갑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낙찰자는 이 전체를 취득하는 거지 뭐 분리해서 할 수는 없는 거다. 이런 판례가 있어. 흘러가요. 그냥 한 김에 해버렸어. 자, 건물부합. 건물 임차인이 심은 벽걸이 에어컨. 이거 권론에 의한 부속물이죠. 따라서 이거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어컨은 부속물이 되는 거예요. 독립물. 떼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잠깐만 건물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은 이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한 원칙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증축 부분은 붙어버린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단 독립시키면 안 붙겠지 그런 식으로. 별 3개. 이거 제일 중요해요. 증축 부분은 부합합니다. 1층에 붙어요. 증축 부분은 이걸 외워두면 좋아요. 자 밑에 판에는 이제 흘러가. 몰라도 돼요. 자 증축 부분이 1층에 붙었죠. 부합했어. 근데 이 건물 1층에 저당권이 박혀 있었고 저당권은 당연히 모든 부분에 효력이 미치겠고 자 경매 날립니다. 이 증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경락인 경매 절차 매수인 낙찰자는 이 붙어버린 부합돼 있으니까 증축 부분 소유권까지 다 취득합니다. 경매 목적물로 평가 안 돼 법원이 실수했으니까 당신 취득 못합니다. 아니에요. 부합됐으면 그냥 가요. 경락인이 다 취득. 별 하나 흘러가요. 흘러가. 자, 그 가장 중요한 건 증축 부분은 특별한 말 없으면 부합. 마지막 첨부 효과. 소유권 나무 소유권 갑이 먹어버리면 을은 나무값 주세요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보상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 맨 위에 판례 하나 봅니다. 저기 이 나무 가격이 1억 토지 가격은 1,000만 원. 즉 부합된 동산 가격이 부동산 토지 가격을 훨씬 초과해. 그렇다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가 먹습니다. 가격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가격은 상관없다. 별 하나 별 하나. 끝. 오늘 다 했어요. 오늘 다 했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공유, 지상권, 법정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까지 해야 돼. 유치권까지. 그래야 그 다음 주에 저당권 2시간 하고 계약법 총론 2시간 하고 4시간 계약법 마무리하고 마지막 한 주가 특별법을 비워둬야 돼요. 그러니까 유치권까지 3월 강의 듣고 오세요. 아셨죠? 물론 유치권까지 뭐 못 나갈 수도 있지. 그래도 나가려고 해봐야죠. 강의 계획상. 그래요. 고생하셨고 특강은 3시에 합니다. 3시에. 여유있게 드세요. 여유있게. 그래요. 다음 주에 봬요.